카스트로, 쿠바 혁명, 공산주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단어들 오늘 확실히 알고 갑시다. 5분으로 훑어보는 쿠바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라틴아메리카 떠보기. 직접적인 원인은 바티스타 정권의 독재와 억압입니다. 프렌시오 바티스타는 쿠바의 군인 출신 대통령으로 2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는데요. 당시 바티스타 정권은 친미적 성향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바티스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쿠바의 GDP가 급속도로 상승했지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부를 미국계 기업과 바티스타 정권이 독식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내정 간섭이 있습니다. 식민 통치는 종식되었지만 미국과 쿠바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가까이 식민 통치를 받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쿠바를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섭은 쿠바를 지속 가능한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고 쿠바를 더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친미적 성향을 가진 바티스타가 통제권을 잡게 된 사건입니다. 바티스타 정권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만연하던 상황에서 피델 카스트로라는 청년 혁명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1953년에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습격 작전에 실패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1년 후 특별 사면되어 멕시코로 탈출하고 그곳에서 반 바티스타 혁명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82명의 동지들과 멕시코에서 출발하지만 상륙 당시 바티스타군의 습격을 받았고 대부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12명만이 쿠바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12명이서 혁명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혁명에 성공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을 활용했고 미국의 독재와 바티스타의 독재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에 성공하자 카스트로 형제는 반미와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지주의 토지 몰수, 주요 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교육과 복지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반발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자 쿠바 정부는 당시 냉전 체제의 또 다른 축이었던 소련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역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몰락하자 쿠바 역시 경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미국과 쿠바의 국교 단절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고 반세기가 지난 2015년에야 미국과 쿠바의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단절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고 59년 혁명 이후 6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종식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형인 피델 카스트로에게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넘겨받은 라울 카스트로가 올해 4월 전당대회에서 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62년 동안 지속된 카스트로의 시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에 혁명가이자 독재자인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비판, 향후 쿠바의 경제 정책에 대한 추론, 또 혁명 이후 처음으로 집권하는 세대인 혁명 후 세대가 어떤 개혁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쿠바 혁명, 공산주의. 이제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요? 새로운 국면을 맞은 쿠바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